수진 의원님께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 말씀하셔서 저도 한마디만 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칠수록 저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개혁이 필요한지 느끼고 있는데요. 이 감찰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지만 사실 전관예우 변호사와 정치검사가 없는 범죄 혐의를 만들어서 정치권마저 좌지우지하려던 검찰의 의도가 드러났다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사실 국민의힘이 주관적인 희망으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라고 결론부터 내려놓고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결과 사실 유상범 의원이 무리하게 옵티머스 투자자 동명의 명단 유포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김봉 의원이 폭로한 검찰 비리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위를 한 이수정 교수가 범죄자들의 입만 열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법무부가 김봉 의원의 말을 믿고 휘둘리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수사에서 지금 압수수색도 했는데요. 밝히면 그만일 문제에 오히려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범죄자를 어떻게 믿냐는 질문을 국민의힘에게 더 묻고 싶은데 지난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에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 BBK 의혹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진실이라고 생각하는지가 더 궁금하는데요. 이수정 교수님 논리대로라면 범죄자로서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도 거짓말이 아닐까요? 이런 궁금증이 들고요. 사실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 제일 짚어봐야 될 것은 김상조 실장님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 사실은 이 정치 공세가 이어지는 동안 가장 중요한 라임 옵티머스 사건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이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제도 개선이 금융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대책 논의가 오히려 더 지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어느 정도로 좀 신경을 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사모펀드는 이제 모험 자본을 공급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또 이번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이제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는 또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에 이제 DLF 등의 사모펀드의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작년 12월에 이 사모펀드의 판매 과정에 대한 조치들을 저희들이 개선책을 내놨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4월 달에 운영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이제 확실한 어떤 소비자 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이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개정안은 제출돼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어떤 이제 조사와 그다음에 소비자 분쟁 해결을 통해서 신속하게 그 피해가 보전되는 그런 어떤 제도적 관행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야당이 할 일은 그런 제도 개선에 좀 앞장서서 같이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으로 서훈 안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번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굳건한 한미 동맹이 확인이 되고 또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지지를 확보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네, 정부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선자가 발표되면 대통령님이 통화를 하거나 향후 어떤 일정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늘 외교 관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통화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축하의 메시지도 있고 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마이크 좀 제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예. 예. 이어서 이제 같은 주제로 김상조 실장님께도 묻고 싶은데요. 사실 보수 세력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지 저는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난 28일에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WTO 차기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공식 지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면 미국의 이런 유명희 본부장 지지 선언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시죠? 그 WTO 사무총장 선거와 한미동맹을 바로 연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의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미국의 그런 자유무역주의가 안 되는
예전으로 회귀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는 없다고 전망하시죠? 그 유명희 본부장이 선거에 나선 그 목적 자체가 다자무역 질서를 회복하고 그를 위한 WTO의 개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의 노력 그리고 WTO의 역할은 더욱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노영민 비서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많은 상임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많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는데요. 사실은 그 외교부 장관도 사실 외통위에서 뭐 일본의 주권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과기부와 원안위에서도 좀 일본이 투명하게 정보 공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고 있는데요. 그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의 그리고 충분한 소통을 그 계기마다 일본과 국제사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청와대 내에서도 사실은 TF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원래는 지난 27일 날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연기가 됐잖아요. 그 향후에 뭐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다거나 사실은 국제적으로 공조하겠다고 했지만 공식적인 반대 성명을 낸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신지요? 일단 일본도 국제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IAEA 등 그 공신력 있는 국제 기구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IAEA 참여단에 우리 대표가 합류하는 것을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